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C가 뭔지 또 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개발 도구들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뭔진 모르지만 샘플 코드 제시하고서 그 도구에서 한번 실행되는 과정을 점검해 봐라. 그래서 디버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뭐 했었었지, 그리고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는 지난 시간까지 하면서 알고리즘이 뭐다라는 거, 그거만 하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순서도 그리는 거,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조금 관심을 좀 공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개발 도구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0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 두로 혼용해서 쓰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설치되어 있는 개발 환경에 맞추어서 따라해 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설명하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좀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입니다.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도 기본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주석, 변수, 상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 내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함수, 문장, 그걸 나타내는 블록,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러는 거고요. 이걸 굳이 구분하면서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쓴 문장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석, 그리고 메인 함수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프리 프로세서, 맨 위에 헤더 파일, 샵 인크루드라고 돼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만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석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석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석의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금 이르기는 한데 이 함수라는 설명을 조금 오늘 하게 됩니다. 이 함수, 이 메인도 일종의 사용자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도 추가로 계속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책에 있는 것 순서대로 맞추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워할까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후반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조절을 할 겁니다. 네,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다가오라고 좀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예, C의 기본 구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대충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실행과 상관없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설명,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는 없네요. 여기 보면 메인, 프린트F 이거 다 함수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조각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크루드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프리프로세서 헤더 파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C의 기본 구조입니다. 늘 프로그램 짤 때는 지금 내가 의도하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위자드 안 쓸 겁니다. 다 타이핑하는 걸 원칙으로 할 거거든요. 타이핑을 직접 치면서 그 명령어도 한번 치고 입으로 읽어보고 눈으로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드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늘 타이핑을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짭시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친구 수업 때 전공하는 친구들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쫙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이퍼, 코더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거 타이핑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우리 수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중간고사 이후에 어떤 과제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무슨 문제지 해서 문제를 좀 분석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궁리해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구나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뭐다? 프로그램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들의 모임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컴퓨터 일을 시키려고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또 컴퓨터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잘하는 게 뭐죠? 계산 잘하고 빨리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장 용량도 어마어마하죠. 물론 사람의 두뇌보다는 못한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 단계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즉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이라는 건 산술 계산 플러스 크다 작다 같다 이것도 다 계산입니다. 어떤 걸 어디에 저장해라 어떤 걸 어디에 출력해라 이런 것도 다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범위에서는 처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해서 출력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일을 처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는 쓸데없는 얘기 좀 적어놨습니다.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입력, 처리, 결과. 입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력은 늘 존재해야 됩니다. 이 출력은 모니터로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를 거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입력과 처리는 생략될 수도 있다. 엄밀하게 처리가 생략되면 출력이 없으니까 또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입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고요. 출력은 늘 모니터에 출력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단계로 구성된다라고 기억합시다. 예, 간단한 덧셈 프로그램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 요소 입력 말고는 다 들어있네요. 입력 말고는 다 들어있죠. 앞부분에 헤더 파일 썼고요. 이게 있어야 이 printf라는 이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엄밀하게는 이런 데이터 타입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C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니까 요 printf를 쓸 수 없다는 거. 이건 stdio쯤에 있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C 프로그램은 main이라는 함수가 꼭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게 없는 코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불러다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류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진 않는데 좀 더 함수 설명할 때 보면 한 코드 안에 한 프로그램 파일 안에 메인이 아닌 다른 이름의 함수들이 또 기술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변수라는 것은 컴퓨터가 실행 중에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선언을 해 놓아야 됩니다. 내가 메모리 얼마큼 쓰겠다. 공간을 좀 달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데이터, 그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그 성격을 미리 정의해 놓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 이름은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썸이라고 하자.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건 예약어, 리저브드 워드 또는 명령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했으면 메모리 공간만 확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저장하는 건 이렇게 활당문이라고 하는데 이 는이란 표시를 써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이 규칙을 따라갑니다. 오른쪽의 값이 왼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저장될 곳을 먼저 선언하고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을 건지 무엇을 저장할 건지를 그 뒤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당문. 또 그리고 이 뒤에 더하기 연산을 하죠. 이 연산이 연산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왼쪽에다가 오른쪽에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C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위에서 단계별로 한 줄 한 줄 수행이 돼 나갑니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행이 되면 printf라는 명령을 만나죠. 이거 출력 있죠. 이 출력하는 거 요거 오늘 설명은 합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는 화면에 무슨 내용을 출력해라 그 소리로 화면이 될 수도 있고 프린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력 그 장치를 뭘로 할당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따옴표 속에 어떤 걸 적게 되면 요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따옴표 속에 보면 퍼센트나 원 표시 백슬래시라고 보통 하는데 그걸로 구성된 건 제어 문자 또 형식 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거나
출력이 될 때 커서 현재 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처리되는 내용은 따옴표 바깥쪽에 이렇게 기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값, 수식 또는 변수를 여기다 지정을 합니다. 썸이라는 거 요 위에서 체크했었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때 계산하고 이게 뭐지? 요 밑에 보니까 x하고 y의 값을 더했네. 그 결과가 썸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서 따옴표 형식으로 찍어내라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은 건 리턴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수업할 땐 가능 뺍니다. 초반부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아갖고 이걸 쓴 이유는 여기다 int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보이드로 하게 되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또 이거는 나중에 용도가 있습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 불렀을 때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잘 왔는지 그때 또 결과를 반환할 거 돌려줄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심부름 시켰을 때 심부름을 다 일을 수행하고 났으면 시킨 사람한테 가서 일 잘 끝났습니다 또는 뭐 물건을 사오라고 뭐 돈을 주고 심부름 시켰으면 잔돈이는 잔돈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입니다. 남은 잔돈이 이겁니다. 또는 일이 잘 끝났습니다. 아니면 시킨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가봐. 이랬을 때는 뒤에 결과를 보고할 방법이 없죠. 뭐 이렇게 일대일로 연결할 필요 없는데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간단하게 덧셈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처음이니까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화면만 좀 틀리고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프로젝트 먼저 만듭니다. 화면 구성이 더 복잡하긴 한데 동일합니다. 2019랑 새로 만든 프로젝트 만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그 언어 중에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인지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 C라는 거 놓고 C++가 있습니다. 그 속에 C가 포함이 된 거고요. C++ 그리고 콘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새까만 창, 그걸 콘솔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출력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이건 다 그거용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위에도 보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새 프로젝트 만들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 이름 지정한 거고요. 뭐 밑에 보면 솔루션 이름 쓸데없는 얘기 나오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위자드가 나와서 만드는 단계를 한 개씩 확인을 하죠. 마침 누르면 안 되고 다음을 눌러가지고 확인합시다. 예, 다음 누르면 이건 어떤 종류의 건지 그래서 빈 프로젝트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빈 프로젝트 하면 이미 코드가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출력은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새까만 창에 출력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침 누르면 이제 에디터 창이 나오면서 하는데 에디터 창이 안 나오네요. 왜? 프로젝트만 만든 거니까요. 19도 똑같죠? 소스 창 확인하고 소스 창 확인하고 추가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C++ 파일하고 요 이름 넣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죠. 여기다 그냥 이름만 집어넣게 되면 위에 나와 있듯이 C++ 파일은 확장자가 CPP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는 C++가 아니라 C 프로그램 짤 거거든요. C++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이름 뒤에 .c를 찍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파일할 때 C 기준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확장시키지 않은 상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 주고 .c 다음에 추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스 창에 해당하는 파일이 추가가 되고 오른쪽에 빈 문서 창이 열립니다.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 샵 include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부등호 열고 stdio.h 습관적으로 타이핑 다 치라고 됐어요. int main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나와서 물결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int x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데 변수 이름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대신 띄어쓰기 들어가면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x, y, sum이라는 변수를 지정했고요. 앞에 int는 정수, 인티저라는 소리고요. x라는 변수에 100 저장하고 y라는 변수에 200 저장하고 sum이라는 변수에 x하고 y의 값을 더해서 저장하고입니다. 연산자 앞뒤에는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안 띄어도 되는데 띄어쓰는 게 좋겠죠. 조기 안 해가지고. printf는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하라는 거고요.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은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두 수의 합은 %d, 저건 제어 문자거든요. 형식 문자라고도 하고요. 저 위치에 특정 값이 표시됩니다. 그 표시되는 값은 따옴표 바깥쪽에 sum이라는 변수명을 적어 주었네요. 즉 그 값이 %d라고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아직 전반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거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return이라고 한 거는 main이라는 함수가 수행된 후 반환되는 값을
지정한 거고요. 여기서 빌드 솔루션이라고 솔루션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도 되고 컨트롤 F5번 키를 눌러도 됩니다. 수행해 볼 때 성공이라고 나오네요. 디버깅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디버깅 모드 들어갔습니다. 디버깅 시작 F5번이고요. F10번 키를 누르면 한 줄 한 줄 수행이 되죠. 어딨냐? 디버깅 안 하고 하려면 컨트롤 F5번 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오네요. 두 수의 합은 300. 근데 메시지가 붙어 나오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는 실행이 된 이후에 시스템이 제공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준 건 아니고요. 300 맞나요? 100하고 200을 더했더니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다가 저기 원표시 N함은 적어도 이제 그 커서 제어하는 문자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F5번 누르면 됩니다. 메뉴 누르는 것도 번거로워요. 딱 수행이 되고 나면 저렇게 나오죠. 두 수의 합은 300, 그리고 줄을 바꿔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출력될 때 커서 위치를 제어하는 게 백슬래시 N, 원표시가 백슬래시거든요. 그리고 %D는 그 값이 출력되는 위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두 수의 합인데 두 수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죠. X의 값은 얼마, Y의 값은 얼마인데 그 두 수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은 내가 보려고 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은 얼마, Y의 값은 얼마, 그래서 두 수의 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의 출력입니다. 좋은 출력의 예가 되는 거죠. 요번에 디버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디버깅을 하는데도 새까만 창은 바로 나옵니다. 실행을 하는데 한 줄 한 줄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디버깅이거든요. 그래서 F10번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 코드가 한 줄 한 줄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죠. 실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일 때는 그냥 스킵돼 버립니다. 그래서 X가 100 집어넣은 앞에 인트 다 넘어섰죠. 처음에 100 넣고 밑에 보면은 X란 변수값이 나오고요. Y란 변수값이 나옵니다. 이 아래쪽에 여기. 그래서 그 변수값이 단계별로 수행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썸 뒤에 이상한 문자가 나온 거, 숫자가 나온 거는 메모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값이 아니라 뭔지 모르는 이전에 썼던 쓰레기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가 썸, 지금 화살표가 있는 분이 실행될 차례가 된 거거든요. F10번을 누르게 되면 썸은 X 더하기 Y가 수행이 되고 빨간색 나왔죠? 여기 썸에 300이란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왜? 프린트문이 수행이 안 됐으니까요. 첫 번째 프린트문 수행됐죠. 그럼 화면에는 뭐가 나오죠? X는 100이라고 찍혔겠죠. 저렇게. 두 번째 프린트문 수행되기 전이라 노란색 화살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이 되면 화면에 Y는 200이라고 찍혀야겠죠. 볼까요? 찍혔죠. 오, 잘 나오네.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수의 합은 썸의 값을 찍어야 되죠. F10번 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누른다는 의미로 메뉴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창에 저렇게 두 수의 합은 300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메인이란 프로그램, 메인 함수는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아무 키나 누르면 메시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 더 F10번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 맨 마지막까지 왔죠. 더 이상 수행될 내용이 없고요. 근데 괄호, 닫히는 괄호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F10번 키를 한 번만 더 눌러주면 프로그램 종료돼 버리죠. 이거는 지금 F11번 키를 누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텝 인투라고 그래갖고 다른 함수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헤더 파일에서 정의한 그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닫아버리고요. F10번 키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F10번. 그러면 저렇게 결과가 나오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디버깅 하는 걸 가볍게 한번 하고 과제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디버깅은 우리가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디버깅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여러 단계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머리로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손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다 계산하고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프로그램이 잘 구현됐는지 진짜 그 결과가 나오는지 내 생각하고 틀리게 제가 동작할 수도 있거든요. 즉 걔 동작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죠. 그럴 때 이렇게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각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천천히 돌려가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렁 값만 내보내는 것보다는 뭐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더 좋은 그 출력의 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과제를 내거나 여러분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출력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나온 걸 더 좋은 점수를 줍니다. 이거 분명히 감점시킬 겁니다. 뭔지 모르잖아. 두수가 뭔지. 알았죠? 주석. 이제 내용을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내가 작성한 거니까 언제 봐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주석을 다는 습관을 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잘 안 답니다. 왜?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의도는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의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귀찮아하는데 습관적으로 이 주석을 달리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프로그램 맨 위에는 이게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적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일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석 맨 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맨 위가 아니라 여러 군데 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맨 첫 줄에는 이건 무슨 작업을 하는 거라 꼭 적어주기 바라고요. 뭐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된 주석일 경우는 슬래시에 별표해서 별표의 슬래시까지를 한 블록으로 묶어줍니다. 이건 여러 줄로 이렇게 표현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한 줄로 돼 있든 여러 줄로 돼 있든 슬래시 별표는 몇 줄이 들어갔든 있다가 별표의 슬래시가 나올 때까지를 한 블록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행과 상관없이 설명문으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거 타이핑하고 귀찮다 이럴 때는 앞에다가 슬래시를 2개 집어넣어도 됩니다. 슬래시를 2개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건 한 줄만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주석 처리해버립니다. 슬래시가 2개 나와도 주석이고요.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가 나오면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알았죠? 세 가지 방법이라기는 뭐한데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슬래시 별표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또 명확한 겁니다. 필요하면 여기 설명이 추가되더라도 이 안에다 타이핑을 줄바꿈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니까 이런 식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한 줄에 대한 거 계산식에 대한 거 맨 뒤에다가 오른쪽 뒤에 이렇게 간단히 적기도 합니다. 주석 드는 자꾸 적는 습관 들이는 게 좋다는 거. 특히 변수 같은 거는 이 변수가 무슨 용도로 사용된다. 물론 거기다 의미 있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하려면 뒤에다 주석을 달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주석을 많이 달면 더 좋게 봅니다. 진짜 꼼꼼한 사람이다. 프로그램이 참 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거는 뭐 얘인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석 얘기하는 건데 요 밑에 나온 요걸 한번 좀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참 내가 지금 세 개의 샘플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 중에 잘못된 주석을 잘못 단 걸 한번 골라보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거고 어느 게 틀리는 거지. 흠수 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석문이 슬래시 별표에 슬래시로 했네요. 근데 프로그램 앞에 들어갔네. 예. 이거 문제 있나요, 없나요? 함수 봐. 요게 주석 처리되는 거고 이건 푸른 코드고. 예,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코드가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경우 하지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써요. 습관입니다. 코드는. 이거 맞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프린트 하고서 괄호는 뒤에 있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네요. 이건 좋은 경우 아닙니다. 이건 에러 납니다. 100% 에러. 에러 나나? 아닌데? 좋은 경우는 아닌데 에러가 나나 안 나나?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러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난 적을 때 에러 나는 걸로 지금 잡아놓은 건데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에러 안 나는 게 정상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주석으로 하니까 무시되는 거고 그냥 프린트는 뒤에 붙는 것 같은데 한번 돌려봐야겠는데 일반적으로는 3번과 같이 주석들을 처리합니다. 1번이나 3번, 3번이 제일 많은 경우고요. 1번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 같이 처리하는 경우는 난 이렇게 잘 처리 안 하는데 한번 여러분 저게 작성해서 저게 오류가 나는지 잘 수행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은 쓰는 게 좋은 거고요. 가능한 많은 주석을 달아주는 게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저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덴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짜다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엔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괄호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적당히 들여쓰므로써 그 내용이
뭐 어떤 그 레벨을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 정도나 그 범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수준에 있는 문장들은 왼쪽 끝에서 몇 자 안으로 들여쓰는 것을 인덴트, 들여쓰기라고 한다. 이거는 코드를 해석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상적인 코드인데 여러분 이제 전문으로 그럼 짤 줄 아느냐 모르느냐 첫 번째로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한테 제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들여쓰기가 없이 다 왼쪽으로 맞춰버려서 쫙 이쁘게 이거 그럼 더럽게 못 작업합니다. 물론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감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디고 누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누가 상하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안 돼 있으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가 컨트롤 KF 누르면 자동으로 들여쓰기도 해줍니다. 타이핑할 때 들여쓰기가 맞지 않으면 컨트롤 A에서 전체 본문을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KF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쫙 맞춰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화면이 캡처되거나 보고서 작성됐을 경우 무조건 감점하고 시작합니다.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애입니다.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안 한 경우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꼼꼼히 보면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들여쓰기라는 기능 꼭 활용해야 됩니다. 주석과 들여쓰기가 없으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주석과 들여쓰기가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감점, 보기가 나쁘다. 이거는 날 엿먹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실행은 되지만 알아먹기 힘들다. 한번 읽어보고요. 전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샵 include stdio.h라고 적었죠.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걸 전처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적는 stdio.h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성해서 이미 깔아놨습니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름만, 이 파일 이름만 주면 되고요. 부등호로 묶어도 되고요. 따옴표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확장자가 보통 H인 거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내가 만든 코드를 넣어도 됩니다. 그때는 확장자가 C가 되겠죠. 그대로 적용해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처리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것만 쓸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코드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등록을 시켜 놓은 거고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내가 번번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불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인크루드 포함시켜라 그 소리죠. 예, 앞에서 사용한 샵 include stdio.h라는 이 파일을 찾아 들어가 보면 파일 있습니다. 시스템 파일 밑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위에 주석으로 이건 stdio.h 파일이라고 쭉 나와 있고요. 상세 내용 한번 볼까요? 예, 프린트 F에 대해 사용하는 거는 헤더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전처리기는 샵 include 이거는 거기에 삽입하라는 의미를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샵 include stdio.h 있죠. 그 stdio.h라는 파일을 내가 메모장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시스템 파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나쁩니다. 뭐 보면 여기에 쭉 있고요. 프린트 스크린 보려고 온 건데 프린트 스크린은 쭉 내리다 보면 스크롤바 많이 내렸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고 데이터 탑이 인트인데 뭔지 모르겠다.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자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이런 거 분석한 사람 없습니다. 전공하는 애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전공하는 교수님도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MS 애들이 잘 갖고 와서 잘 코딩해서 집어넣어 준 거니까 우리는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대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그런 함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데 굳이 이걸 열어서 보는 거 끝!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전처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함수 마지막 파트가 되네요. 이번 시간에 함수라는 건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말은 주저리 많이 해 놓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부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됩니다. 자주 쓰는 건데 이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쓰면 헤더 파일에 집어넣는 거죠. 앞에 바로 전처리기 설명했죠. 근데 내가 짜는 프로그램에 요 기능을 많이 써. 근데 MS 애들은 이걸 모르는지 안 만들어 놓더라고. 그런 경우 내가 만들어 쓰는 거 이것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면 사용자 함수, 시스템이 제공하면 시스템 함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함수라는 거는 프로그램 구성은 아주 조그만 조각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은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시스템 함수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개념 잡는 거니까요. 함수란 말은 자꾸 하기 바랍니다. 함수, 펑션, 프로시저
서브 프로그램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펑션으로 통일하는 추세고요. 예전에는 반환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프로시저와 펑션이라고 했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메인이냐 아니면 부수적인 거냐에서 메인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용어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펑션,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프로그램을 번번이해야 되는데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그걸 미리 등록해 놓고 필요한 것만 불러 쓰겠다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함수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면 기능별로 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모듈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라면을 끓일 때 어떻게 하죠? 늘 얘기하지만 라면 봉지에 있는 대로 한다고. 라면 봉지 설명에 보면은 그 전에 준비하는 설명은 없잖아요. 냄비에다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 올리고 가스를 돌려야 된다. 이런 설명은 빠지죠. 그거는 라면 끓이는데 메인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작업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하죠. 그런 거. 이미 일반적으로 다른 거 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기능을 묶어 놓는 거죠. 라면 끓이는 요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반복되는 작업을 독립적으로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들을 함수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번번이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걸 불러서 쓴다. 그래서 반복 수행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좀 강의 시간 길어질까봐 단순하고 반복되는 거 좀 스킵하겠습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하고 메인도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이 메인이란 이름을 했을 때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이름을 쓰게 되면 일반 사용자 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게 보이드가 될 수도 있고 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트가 되면 여기 리턴이라는 값이 꼭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의 본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프로그램 작업하는 내용들입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정의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반환 자료형이라는 거 있죠. 반환 자료형의 타입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환 값은. 함수 이름은 여기, 이걸 함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함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걸 매개 변수, 입력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없을 땐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없음을 나타내려고 보이드라고 적어도 됩니다. 아니면 있으면 이 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입니다. 독립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 값이 있으면 저 괄호 속에다가 이렇게 변수명이나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int x는 100, int y는 2a라고 했나 b라고 했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저 이름은 그대로 변수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런 걸 매개 변수, 매개 어떤 매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오케이.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함수에 처리된 내용은 꼭 물결괄호로 묶어줍니다. 물결괄호로. 오케이? 함수의 구조도 한번 익혀놓고요. 메인 함수를 이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가 바로 함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오케이? 함수 안에 들어간 것도 일반 프로그램이거든요. 함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큰 중괄호 안에 물결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처리하고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한 줄 한 줄 수행이 됩니다. 함수의 입력값은 매개 변수로 제공이 되고요. 함수의 출력값은 return이라는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printf 이런 것도 출력인데 함수는 불러 쓴다고 그랬죠. 누가 반복적인 거라 불러 호출해서 쓴다는 얘기는 그때 거기 돌려주는 값을 출력이라고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함수 이름 적었죠. 그 이름만 이렇게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요 뒤에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요 괄호가 들어가면 이건 함수입니다. 펑션은 매개 변수가 표시되는데 매개 변수가 없어도 괄호는 늘 쓰거든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명확히 하려고 보이드라고 쓴다고 그랬죠. 있으면 변수명 숫자를 적어도 됩니다. 숫자도 되고 식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불렀을 때는 그 함수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뒤에 괄호 중간 그냥 괄호 이거가 있으면 다 함수라고 이해합니다. 메인도 그래서 이 괄호가 있죠. 함수를 불렀을 때는 함수 이름 그리고 뒤에 괄호가 적힌 상태로 쓴다. 괄호가 꼭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메인은 프로그램 시작이 될 때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게 출발점이 됩니다. 메인 함수 속에 필요한 함수들을 호출하는 기능들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다른 함수에서도 다른 함수를 부르는 그런 함수명을 써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시작점이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렇죠. 이름 쓰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하고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요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괄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괄호가 없는 건 함수가 아닙니다. 문장, 이건 그냥 프로그램 한 줄을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 x에다 int x 이것도 문장이고요. x는 100 이것도 문장입니다. 또 sum은 a 더하기 b 이것도 문장이고요. print f 뭐라고 하고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 있는 건 다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함수에는 여러 문장을 한 줄만 있어도 돼요.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이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체는 꼭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이 줄이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까지가 명령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에러가 납니다. 세미콜론이 꼭 들어가야 된다. 기억해 줍시다. 리턴 명령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함수를 불렀을 때 함수가 어떤 작업을 처리한 후 부른 사람한테 반환되는 값을 반환하는 명령입니다. 값을 반환하는 명령. 그래서 리턴은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반환돼 돌려줄 값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이 메인 앞에 void라고 적는다고 그랬죠. void로 했을 경우는 안 써도 되고요. 옆에 int라고 돼 있을 경우 int로 했는데 그냥 썼는데 나 반환되는 게 없어. 그럼 워닝 납니다. 너 확인해. 리턴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때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경고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난 당연하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메인은 누가 호출하죠?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텐데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나 아니면 시작 메뉴에 등록되는 클릭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클릭을 한다는 소리, 화면에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게 뭐죠?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즉 우리가 PC에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OS가 그 프로그램을 호출하는데 그때 이 메인이라고 적혀있는 함수를 불러내고 그 내용을 제일 먼저 쓴다는 겁니다. 즉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함수는 메인 함수에 있는 것들이 호출하겠죠. 운영체제, 윈도우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실습할 때 또 반복할 겁니다. 지금 개괄적인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값도 있을 겁니다. 함수는 크게 봐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함수는 아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입력값이 있고 처리라고 출력값이 나간다고 이야기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함수는 입력값이 없고 출력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처리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이 처리가 출력값이 돌려주는 값이 없을 뿐이지 예를 들어 갖고 컴퓨터를 꺼라. 그럼 입력값이 있어요? 출력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어떤 단추를 넣는데 이게 컴퓨터를 끄는 프로그램이야. 끄는 그 펑션이야. 이럴 경우 입력은 없죠. 그걸 불러서 끄라는 거잖아. 끄면 출력도 없죠. 꺼졌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하거나 특정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없습니다. 그럼 모두 void 해버리죠. 또 입력은 있지만 출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출력은 되돌려줄 수 있는 리턴 얘기합니다. 리턴이 없는 경우다. 여기서 이 펑션 내에 기술되어 있는 문장 중에 메모리상의 특정한 값을 바꾸는 명령은 들어있습니다. 그 처리는 있어야 됩니다. 처리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처리가 없는 펑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력과 출력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 요점은 그겁니다. 함수가 있는데 입력이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다. 오케이? 출력이 없는 놈도 있고 있는 놈도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끝이네요. 요건 나중에 함수할 때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봤자 2시간이겠지.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함수라는 게 이런 거다. 앞이 생략이 가능하다. 출력이 생략이 가능하다. 즉 리턴이라는 게 int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줍시다. 예, 요 내용은 이게 동영상으로 5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에 놓습니다.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 작업한 내용입니다. 2010에서 작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금 프로젝트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줬던 내용이고요. 다시 복습하는 거고요. 혹시 사용이 미숙한 친구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틀리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따로 녹화해서 또 지금 녹화 뜨고 있기 전에 또 녹화 떠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앞에서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하나짜리 메인 하나짜리 프로그램이었고요. 요거는 함수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 보라는 의미에서 함수로 된 걸 동상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시간은 많이 오버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고 꼭 멈춰놓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또 바랍니다. 아는 친구는 눈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꼭 비주얼 스튜디오 올려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보길 바랍니다. 이름 줄 때 점씨 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전공자도 꼭 점씨 주고 해야 됩니다. 내 설명은 C에 맞춰놨지 C++에 맞춰놓은 거 아니거든요. 전처리기. 저 자동 완성 기능도 있구나. 샤빙코드도 stdio.h 했고요. 보이드 메인. 보이드를 왜 썼지? 반환되는 값이 없다. 근데 메인이 아니네? 뭐야? input, add, output. add? 뭐지 이게? 함수를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함수를 미리 선언하는 거죠.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쓸 함수를 미리 정해 놓으면 메인에서 저 함수를 불렀을 수 있다. 근데 한번 써봐. 아직 잘 배우진 않지만 변수 선언이 메인에 안 들어가 있네? 위에 있네? 이게 뭐지? 저렇게 메인에 안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저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도 개별적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지 않아도 다 공통으로 불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절차지향 언어라고 그랬죠. 위에 선에서는 그 밑에는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썸이라는 변수는 활용이 됩니다. 인풋이나 add 안에서 내가 별도로 그 변수를 선언하면 스코프 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다시 선언하면 선언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인풋, 한 줄로 작성하네. 한 줄로 작성해도 됩니다. 인풋은 스캔F 배운 적은 없지만 스캔F는 키보드 데이터 값을 읽어서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일단은 그대로 해서 함수 배우는 겁니다. input, add, output이라는 함수를 저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작성하는 과정 중에 완성이 안 됐을 때 잘못되면 빨간 줄이 나오네요. 자동으로 오류 점검해주고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물결괄호로 해가지고 블록을 형성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함수에 속한다, 메인에 속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input, 이름만 적네? input, 가로 열고 닫고, add, 가로 열고 닫고, output, 가로 열고 닫고, 이게 뭔 소리죠? 가로 열고 닫고가 있으면 함수란 소리입니다. return 0, 반환되는 값이 없으면 보이드 하지. 메인 앞에 보이드 썼으면 이거 다 안 적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게 뭐야? 인풋은 뭐 하는 거죠? 키보드에서 값 A하고 B를 입력받으라는 소리고요. add는 A하고 B의 값을 더해서 썸에 집어넣으라는 소리고, 아웃풋은 그걸 printf라는 명령으로 화면에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작성해요. 또 돌려봅시다. 솔루션 빌드를 내가 번번이 지금 매뉴얼 눌러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컨트롤 F5번 키 눌러서 직접 실행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컴파일이 안 됐는데 빌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수행시킨 다음에 넘어갑니다. 스캔F가 에러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안사항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스캔F인데 에러가 나면 밑줄 S를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밑줄 S. 또 뭐가 문제지? 세미콜론이 없대네?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구문 오류 세미콜론 어디가 빠졌냐? 볼까요? 없는데? 있고, 여기 없었네. 여기. 여기 세미콜론을 끝나야 되는데, 여기 잘못했었어요. 세미콜론. 물결가루로 닫아야 돼. 성공이 됐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여러분은 발견했으면 좋으련만. 나도 혼자 떠버리다가, 수다 떨다가 놓쳤습니다. 실행시킨 결과 한번 볼까요? 빨리, 디버깅 모드로 들어갔죠? 키보드 입력. 5, 엔터 6 또는 5 스페이스 6 엔터 이래도 됩니다. 5와 6을 더한 값은 11 이렇게 수행이 되죠. 잘 나오나요? 푸른 코드를 맞춰봐요. 5는 저기서 스캔F의 %d 요거 end는 M%, 요 조심해야 됩니다. M% 표시. 이거 표시 조심해서 쓰면 됩니다. 입력하는 변수 앞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로 input 함수, add 함수, output 함수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름만 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앞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이름은
이게 메인보다 앞에 쪽에 이렇게 함수 내용이 선언이 되면 위에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메인을 맨 위에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때 메인에서 이런 함수를 쓴다면 그러면 미리 위에다 목록을 먼저 적어주고 뒤에 메인 함수들의 소스 코드를 적어주고 써야 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작업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는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위에 선언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둘러쓸 수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코드 돌려보고요. 오케이. 예, 요 1교시 수업이 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했고요. 내용 굉장히 쉬운 겁니다. 초보자들 때문에 꼼꼼히 보여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요번 시간 설명한 게 이거 설명했죠? 요거 설명했고요. 예, 그 내용, 요것도 설명했구나. 샵 인크로도 자세히는 안 했지만 요런 사항들 잘 기억하고 이 코드에서 요거를 갖다 전처리 또 프리 프로세스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 이런 걸 주석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메인이 이것도 함수였구나. 이런 거 알아주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 세미콜론은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 안 들어갑니다. 물결가로 뒤에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끝!